한국 날씨는 진짜 외국인들 처음 왔을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나가면 죽은 거 같아. 진짜 말 그대로. 사람들 살기에는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나. 뭔가 해야 돼요. 계속 예. 대비. 자연재해로부터는 조금 안전한. 그렇죠. 있죠. 네, 그 네. 옆에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수다 MC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산지 이제 2년 정도 된 채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한국에 산 지 19년 차 민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박정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영국 날씨도 되게 변덕스럽고 왔다 갔다 많이 해요.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훨씬 더 극단적이다. 기온에 있어서 겨울은 진짜 춥고 여름은 진짜 덥고 영국은 그만큼 약간 멀리 가지 않아요. 작은 틀에서 노는 느낌? 그러면 본국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 날씨 어때요? 네, 몽골도 이제 계절이라 굉장히 그런 큰 차이는 없는데 몽골에서 특히 여름이 너무 짧아 느껴져요. 네, 짧게 짧아요? 느껴지고. 얼마나 짧아요? 너무 빨리 추워져요. 5월에도 눈이 오고. 네. 원래 한국에서는 5월부터면 완전 여름이잖아요. 근데 몽골에서 5월에도 이제 바로 눈이 오고 바로 다음 날에는 더워지고 그래서 좀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리고 가을에도 겨울만큼 좀 추워지는 거예요. 한국 겨울이 몽골 가을 같은 약간 그런. 네. 그럼 여름에는 기온이 얼마나 온도가 올라가요? 거의 35도. 그래도 덥긴 더운데 그냥 짧게. 딱 7월, 8월 여행 갈 때 딱 좋아요. 저는 일본에 좀 약간 길이 있잖아요. 맨 위쪽에서 오키나와 아래쪽에까지 한 3,000km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나고야 중반 지역, 일본의 딱 가운데 쪽의 지역인데 거기랑 비교하면 한국은 겨울에 너무 추워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옛날에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2006년도에 왔는데 그때 여름에 너무 시원하고 또 무덥지도 않고 괜찮았어요. 와. 근데 점점 요즘에 되면 여름에도 뭐 너무 덥고 습기도 많고 힘들어졌어요. 많이. 일본하고 비슷해졌죠. 네, 그러니까요. 일본 여름에는 좀 습기가 많아가지고 뭔가 무더운 느낌? 수분이 뭔가 붙어있는 느낌. 네, 근데 겨울에는 따뜻해요. 그리고 확실히 사계절, 그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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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이라고 인식해도 되는 정도. 일본은 네, 3개월, 봄, 여름에 3개월, 가을에 3개월, 겨울에 3개월. 완벽하네. 그런 식으로. 네, 완벽하지는 않은데 사실은 그렇게 느낌이 한국에서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봄에 좀 짧고 그리고 가을도 짧고 그런 느낌 좀 나요. 그러니까 여름이 더 뜨겁게 느껴지고 겨울은 더 춥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겨울에 습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뭔가 체감 온도가 너무 낮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겨울에 더 춥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최근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겨울 온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하루 이틀, 3일 뭐 이렇게 잠깐 동안 추운 날씨가 가끔씩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상태에서 갑자기 추워지니까 더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과거 뭐 1970년대, 60년대 이때만 해도 한강이 항상 얼어있고 그랬거든요. 겨울철 굉장히 온도가 낮아가지고 지금 그때에 비하면 겨울철 온도가 많이 올라간 건데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하자면 대기 상층부에 제트기류라는 게 있어요. 제트기류가 느려지면서 계속 그 북쪽의 차가운 기운이 남쪽으로 더 자주 내려오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추위가 오는 게 아니고 잠깐 있다가 또 정상으로 돌아가고 또 잠깐 추웠다가 또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잠깐 추워질 때가 평소 때는 따뜻한 겨울이었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춥게 느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균 온도는 네, 확실히 네,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온돌. 한국에서만 있는 그런 난방 시스템. 집에 따뜻하니까 밖에 밖에 춥게 나가면 느끼- 춥게 느끼는. 일본의 집도 춥거든요. 이번에 일본에 명절 때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엄마가 집에 추우니까 판소기 있죠. 판소기에 전기를 붙여가지고 여기만 따뜻해. 전기 반석이 있어요. 네, 전기 반석이 있어. 와, 그러면 작은 전기 약간 이불처럼. 이만큼 진짜. 우와. 근데 일본도 홋카이도 같은 데는 난방이 잘 되는 집들이 있을 거기 것 같아요. 가면 그 창문도 이중으로 되어 있고 네. 그거는 잘 저기만 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난로도 있고. 추우니까. 홋카이도는 한국보다 훨씬 추우니까. 전체 유라시아를 놓고 봤을 때 사실 홋카이도 위도가 사실 프랑스 남부 위도거든요. 근데 프랑스 남부면 따뜻하잖아요. 홋카이도는 굉장히 춥잖아요.
항상 보면은 대륙의 동쪽이 아주 뜨겁거나 아주 춥거나 계절에 따라서. 근데 대륙의 서쪽은 연중 기온 변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강수량의 변화도 많지가 않고. 근데 이쪽은 겨울은 춥고 건조하고 여름은 뜨겁고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쪽이 사람들 살기에는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자극을 계속 받으니까 머리 같은 게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나. 뭔가 해야 돼요. 계속 예. 대비가. 그리고 생활력도 좀 강해질 수 있고 오.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한국 날씨는 진짜 외국인들 처음 왔을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름에 진짜 덥다가 겨울에 막 롱패딩 막 사야 되고. 그래서 어떤 한국 누리꾼 인터넷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매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래서 1월에 얼려 죽인다. 또 2월에 얼려 죽인다. 3월에는 환절기 감기로 죽인다. 4월 황사로 죽인다. 5월 잠깐 살려준다. 6월 굽기 시작한다. 7월에 물 좀 붓고 8월 삶아 죽인다. 9월 삶아 죽였으니까 뜸 들인다. 하고 10월에 환절기 때문에 또 죽인다. 11월 잠깐 살려준다. 하고 12월에 또 얼려 죽인다. 어떻게 어머, 생각해요? 5월이랑 11월밖에 없잖아요. 그 두 달이 제일 좋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교수님? 겨울철에 바람이 좀 세게 불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온도는 그렇게 낮지 않아도 바람이 세게 불면 훨씬 춥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날씨도 최근에 있었는데 그때 밖에 잠깐 나가면 진짜 죽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온도는 아주 쌀벌하지 예, 않았어요. 사실은 뭐 아주 낮아봐야 영하 10도에서 15도 정도 그 사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몽골에서는 그거는 거의 가을 진짜? 이 정도는 가을이죠.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요? 33도? 영하 네, 영하 33도? 33도. 어쨌든 35도. 그리고 시골에 가면 더 추운 지역은 4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렇게 안 춥게 느껴져요. 그만큼 추워지니까 우리가 또 알아서 너무 잘 입으니까. 네. 그때는 네. 밖에 안 나가죠. 나가면 죽는 거야. 진짜 말 그대로. 그렇지. 네. 40도 정도는 안 나갈 것 같아요. 너무 추우니까. 보통은 약간 28도, 25도 이 그래도- 정도는 또 집에서 나가고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또 학교 가고 이렇게 목도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눈썹이 얼어요. 이렇게 속눈썹이. 그러면 영하 15도 정도 되면 아 이 정도면 따뜻하네 이렇게 느끼겠네요. 네. 아 오늘은 좀 괜찮네. 약간 신기한 게 패딩 입으면서 슬리퍼 신어요. 그래서 양말 없이 또 어떻게 이렇게 롱패딩에 또 반바지 그럴 네. 때도 있고. 교수님 생각에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한국인의 멘탈 좀 단단해질 수 있었다. 약간 연결돼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절의 차이가 크고 특히 대륙의 동안에 붙어 있다 보니까 계절풍, 그러니까 우리가 몬순이라고 하는 그런 기후가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이 불어서 아주 습하고 뜨거운 열하고 수증기가 계속적으로 반도로 공급이 되고 겨울에는 반대로 북서 계절풍이 시베리아로부터 아주 건조하고 차가운 그런 바람을 한반도로 그 바람이 불어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에는 건조하고 춥고 여름에는 뜨겁고 습하니까 계절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 같은 경우는 연교차는 커요. 상당히 크지만 습하거나 건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건조하니까 여름이 견디는 게 네. 괜찮죠? 네. 여러분 괜찮아요. 온도가 높아도. 맞아. 한국 5월은 몽골 여름이에요. 그럼 여행 갈 때는 여행 갈 때는 여름에 가야 되네요. 네, 여름에 몽골 가면 좋죠. 좋죠. 그러니까 몽골이 연교차가 커서 겨울하고 여름에 기온 차이는 많이 벌어지지만 건조하기 때문에 괜찮고 한국 같은 경우는 여름은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습해가지고 마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그 정도 수준의 기후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에 그런 날씨 상황 자체가 너무 정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적응력을 좀 키우지 않았을까. 또 가을하고 봄은 일교차도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10도에서 그렇죠. 15도까지 일교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침 기온하고 낮 기온 차이가 커서 막 옷을 어떻게 입고 다녀야 되는지 헷갈리고 아침마다 항상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옷을 여러 개 입고 나갔다가 다 벗고 뭐 이런 것들이 한국인의 적응력을 좀 키우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러면 늘 이랬어요, 날씨는? 뭐 고조선부터 오락가락했어요. 네, 항상 그랬고 이게 대륙의 동안에서 몬순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반대로 대륙의 서안, 영국이나 아일랜드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쪽은 연중 그 바다 쪽에서부터 편서풍이 계속 불거든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유럽 쪽은 바다는 온도가 빠르게 오르거나 빠르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니까 연교차나 계절의 차이나 이런 게 거의 없죠.
없죠. 많이 없죠. 살기가 좋죠,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륙의 서쪽하고 동쪽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조금 겨울은 따뜻해지고 그렇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름도 많이 온도가 올랐고 여름에 우리 열대야 일본도 열대가 그렇게 심한지 모르겠어요. 장난 아니에요. 일본은 이제 40도 넘어간 지역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온난화가 너무 심해서. 그다음에 폭우, 비도 예전보다 그쵸. 훨씬 갑자기 많이 내리고요. 그러니까 홍수도 되고 네, 갑자기 네. 그렇죠. 갑자기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순간적으로 쏟아지고 그게 저 밑에 남쪽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꺼번에 폭포같이 비 쏟아질 때 같이 네. 최근에는 그런 형태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또 태풍의 강도도 굉장히 세졌죠, 과거보다. 일본은 태풍의 영향을 한국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거죠. 많이 오니까. 이게 꼭 일본을 지나서 한국으로 오거나 아니면 대만을 지나서 한국으로 오는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나 대만보다는 자연재해로부터는 조금 안전한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풍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쓰나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많이 막아주고 그렇죠. 있죠. 네, 그 네. 옆에서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생각했을 때 한국인은 약간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강한 생존력이라는 게 이 한반도 땅이 크지가 않고 평야지대도 좁고 그다음에 자원이 풍부한 그런 지역도 아니거든요. 일본도 뭐 산지가 많은 편이고 하지만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많았다. 뭐 한국보다는 좀 자원 측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었고 그런 자원의 부족, 땅덩어리가 작은 거 그런 한계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이 협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혁신을 추구하고 가난하니까 절약하는 그런 것들이 몸에 배서 국민성이 된 것 같아요. 민족성 혹은 국민성이 된 것 같고 원래부터 오랫동안 유교 문화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문하고 교육에도 관심이 많고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나 지적 수준도 높아질 수 있었고 그게 문화의 빠른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한류가 전 세계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고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중국은 조금 예외지만 몽골도 상당히 사실은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죠. 내륙에 있다 보니까 바다랑 연결이 돼 있어야 뭔가 유리한데 네. 내륙에 있고 일본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은 근데 한국이 많이 발달하는 것보다 일본은 약간 그런 게 많이 없어요. 30년 동안 물가도 안 올라가고 요즘에 일본 정치가들이 너무 지구온난화 얘기했는데 요즘 진짜 세계적으로 큰 이슈인데 한국에서 조금 덜 체감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지구온난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지구온난화에 그렇게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아까 말했지만 연교차가 크고 일교차가 크고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의 계절 차이가 크고 가령 뭐 거의 50도 가까이 벌어지니까 온도가 사실은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얘기할 때 산업혁명 이후로 뭐 1.1도 올랐다 지금 1.2도 올랐다 그리고 1.5도 이상 오르면 큰일이 날 수도 있고 2도 이상 오르면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실 일교차가 10도 15도 이상 나고 연교차는 막 50도 가까이 나는 나라에서 1.1도 오르고 1.2도 오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못 그러니까 느끼죠. 이거 이 정도 오르는 거 나중에 뭐 2도 오르고 3도 오른다 해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과학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AI도 막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호들갑이지?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라고. 네. 그것도 말이 되는 얘기네요. 옛날부터 그러면 고난이도 한국의 날씨 막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러진 않았을 텐데 일본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날씨 영향을 받았을 텐데 초빙기라고 얘기합니다. 리틀 아이스 에이지. 좀 추웠어요. 조금 추웠습니다. 이때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근이 있었어요. 뭐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뭐 아메리카도 그렇고 기근이 많이 돌았던 시기고 우리나라도 17세기 후반에 큰 기근이 을병대기근, 경신대기근이라고 큰 기근이 돌아가지고 경신대기근 같은 경우는 그때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죽었다 이런 기록이 진짜? 있거든요. 당시에 100만 명 정도면 상당히 비중이 큰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그냥 떠돌아다니거나 도적대가 되거나 이렇게 막 그런 사회 변동이 있었고 그 기근이 왔던 게 기본적으로 소빙기라고 하는 그런 추운 시대가 태양 활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태양 활동이 저조해졌어요. 그러니까 흑점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스팟 수가 줄어들면은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좀 줄어들면서 지구의 온도가 좀 떨어져요. 이게 뭐 한반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그 시기에 화산이 많이 폭발했어요. 화산이 많이 폭발하면 또 화산에서 방출되는 물질 때문에 막이 만들어져가지고 에어로졸, 햇빛이 가려져가지고 지표의 온도가 떨어지는데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1350에서 1850년 사이가 추웠는데 특히 17세기가 추웠어요. 맞아요. 그 일본에서도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의 기금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네, 왜냐면 한국에서 날씨가 바뀌면서 일본에서도 똑같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그렇죠. 비슷하게 바뀌는 거니까. 아. 같은 비슷한 나라 지역이 있으니까. 일본은 에도 4대 기근이 있습니다. 에도 시대 4대 기근. 그 중에 덴메이 대기근이라고 맞아요. 있었는데 덴메이. 네, 덴메이 대기근이 1782년부터 87년까지. 7년인가? 네. 네, 그때 한 5, 6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게 사실은 아이슬란드에서 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게 아이슬란드부터. 네, 기폭제가 돼가지고 기근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덴메이 대기근이 있었죠. 근데 한국에서는 정조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예요. 조선 그 500년 기간 중에 가장 뛰어난 왕 그러면 세종 다음에 정조입니다. 그 정종이 통치를 할 때 일본에서 덴메이 대기근이 있었지만 조선은 괜찮았어요. 기후가 안 좋았지만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했다는 거죠.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 같은 게 튼실하게 갖춰져 있어서 기후 환경이 안 좋아져서 식량 사정이 안 좋아졌을 텐데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고 대처해서 그런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볼 너무 수가 대단한데요. 예, 그래서 정조가 민생에 힘썼던 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정책들을 충분히 펼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일본하고 몽골에도 날씨 때문에 역사가 약간 뒤바뀐 그런 사건들이 있나요?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수해, 뭐 태풍도 오고 지진도 막 자꾸 일어나고 그 화산 폭발. 그러니까 없는 해가 없는 정도 뭔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쪽에 교과서를 좀 보면 기금이라든지 그런 지진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큰 사건은 없는 것 같고 약간 날씨 때문에 겨울에 유목하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 너무 추울 때는 이제 가족들이 죽고 이제 겨울에는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고기 살 때 고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우리 역사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영향을 줘요. 그리고 날씨가 워낙 이렇게 많이 바뀌고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그래서 우리가游牧 생활을 시작하진 않았을까요? 그것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도 시골에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겨울에 옷이 다르고 여름에 가는 곳도 다르고 이목을 하죠. 움직이면서. 네, 움직이면서 계속. 움직여서. 사실 일본하고도 관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몽골이 사실은 정말로 전 지역을 다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죠. 13세기죠. 1200년대. 그때 고려도 거의 점령당했고 그 다음에 일본을 점령하려고 여몽 연합군을 조직한 다음에 일본으로 떠나거든요. 네, 대한해협을 이제 쫙 건너는데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할 때 태풍이 와요. 네. 그때가 13세기가 그 전에 중세온난기라고 따뜻한 시기가 있었고 중세온난기 때 스칸디나비아 하고 유틀란드 반도 그 덴마크 쪽에 있던 바이킹들이 아이슬란드 가서 거기서 그린란드로 가고 또 캐나다까지 가가지고 뉴펀들랜드 거기서 따뜻해가지고 막 바이킹들이 왔다 갔다 했던 그 시기거든요. 그때 중세온난기가 1200년부터 끝나면서 소빙기로 들어가는 그런 기후 전환기가 13세기예요. 1200에서 1300년 사이. 동아시아 지역은 엘니뇨가 강하게. 근데 엘니뇨가 오게 되면은 태풍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거는 사실은 뭐 메커니즘은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진 않았지만 태풍이 강해져가지고 횟수는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고 강도는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13세기에 강력한 태풍이 두 차례가 왔는데 하필이면 몽골군이 2번 공격을 했어요. 일본을 공격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태풍이 와가지고 함대가 그냥 초전 박살이 납니다. 공격도 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몽골군이 쳐들어갔는데 유일하게 실패한 몇 군데 없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죠. 일본은 점령당하지 않았어요. 몽골 사람들도 그거 알아요? 배워요? 근데 약간 초등학교 때는 배우진 않고 저는 한국학과였으니까 한국학과에서 배우긴 했어요. 근데 그 날씨도 이제 영향을 줬다고 들었고 또 배도 이제 한국에서 만들었고 그런 역사를 배웠어요.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13세기에 징기스칸이 왜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가? 이것도 최근에 연구자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13세기에 한반도는 막 건조해지고 있었거든요. 몽골 초원은 반대로 습해졌어요. 초지의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초원지대에 풀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좋은 거죠. 저
그렇죠. 몽골군의 주력은 말이니까 말 먹일 풀이 풍부해지니까 군대의 힘이 강성해져가지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다른 지역을 정복할 수 있겠다 해서 징기스칸이 환경이 좋아진 그 시점부터 주변을 침략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랑 관계 있는 거죠. 대단한 인물이죠. 사실은 징기스칸은 그 유목민족들하고 관계 있는 국가들은 징기스칸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죠. 대단했죠. 그 많은 땅을 진짜 본인이. 그래서 유전자에 8% 들어가 있다고 하시죠. 남성의 남성의 8%가 징기스칸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한국과 비슷한 유럽 나라도 또 있나요? 굳이 찾자면 저는 아일랜드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일랜드 진짜 영국 옆에 있는 섬. 아일랜드. 예. 한국은 사실은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껴가지고 공경을 겪었고 일본에 점령당하기까지 했었고 아일랜드는 사실은 영국에 많이 당했죠. 스탈당했고 착취당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나 아일랜드나 민족주의가 강하죠. 오. 민족주의 성향이. 물론 동북아의 중국, 일본, 한국이 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또 술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일랜드 사람들. 기네스. 제 경험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친구 중에 아일랜드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같은 그룹에. 그래가지고 아일랜드 펍에 한번 갔었어요. 정말 거기는 아일랜드 사람들만 오는 되더라고요. 술로 그냥 통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술을 기네스만 먹더라고요. 또 진짜 아일랜드 사람답게. 기네스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술 좋아하고 시끄럽고 모여서 노는 거 좋아하고 한국 사람하고 아일랜드 사람 비슷하지 않나. 그런 홍도 있고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애가 3명이었는데 와이프 가족들하고도 굉장히 자주 만나고 자기 부모님하고도 같이 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가족. 진짜 한국처럼 옛날 한국. 네, 가족들끼리 굉장히 자주 만나고 그런 것도 한국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약간 그런 얘기 있어요. 아일랜드 사람들 좀 가족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네, 비슷한 점들이 있네요. 몽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자기네들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나요?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중국이랑 일본이랑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만약에 웨스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외모적으로는 좀 닮았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몽골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 문화 차이가 있어요. 그거 궁금한 거 하나 또 점점 있어요. 네. 그 몽골은 티베트 불교 오랫동안 믿었잖아요. 네. 그 티베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불교 믿는 사람들만 약간 티베트 이름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 옛날 부모님 시대, 할아버지 시대도 티베트에서 번역해온 몽골 이름들을 갖고 라이프 스타일? 그런 건 아예 다른. 제가 읽었던 거는 약간 네이티브 아메리칸 사람들이랑 DNA가 비슷하다고 그런 아티클 몽골? 맞아요. 제가 아까 고대 북유라시안 얘기했었는데 중동에서 세 갈래로 나눠져가지고 북쪽으로 이동해서 바이카루스 쪽에 한 2만 년 전쯤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아무르강 쪽에 있던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그 다음에 베링 해협을 타고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아메리카 원주민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하고도 몽골 사람들하고도 유전자를 공유를 하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랑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에는 그 대만 사람? 섬나라, 똑같이 섬나라고 음식도 비슷비슷해요. 뭔가 간장 베이스로 해가지고 뭐 맵긴 매운 음식도 많이 있지만 한국에 쓰는 된장 간장랑 다르게 대만에서 쓰는 된장 간장은 좀 일본이랑 맛이 좀 비슷비슷한 것도 있죠. 진짜. 네. 제가 봤을 때는 대만에 가면 정말 일본하고 느낌 비슷하더라고요. 사람들도 좀 대만 사람들이 조금 더 외향적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느낌이 이렇게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싫어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문화가 그런 비슷비슷한 문화가 네, 있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날씨는 예전보다 진짜 그 변화가 더 심한 것 같은데 지구온난화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나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상 이변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겨울철에는 올해는 좀 눈이 많이 왔지만 사실은 최근 수년 동안 눈이 많이 안 왔거든요. 가물어져서 매번 겨울마다 산불이 일어났고 사실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무가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복합적인 재해가 겨울철에 일어나고 여름철에는 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남역 침수되고 큰 태풍이 막 몰려와서 바람 피해도 입게 되고 고그 때 강남 쪽에 있었거든요. 강남 살았었거든요. 물이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우산 쓰고 있어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산을 참 좋아해요. 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우산 안 쓰고 다니잖아요. 잘하시죠. 네. 전체적으로 점점 여름이 길어지고 있고 봄, 가을은 짧아지고 있죠. 네, 그게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겨울은 굉장히 춥다고 느끼지만 실질적으로는 겨울도 좀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짧아지고 겨울도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혹한이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겨울도 따뜻해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겨울하고 여름, 봄, 가을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체적으로는 느낌은 이제 과거의 여름 날씨는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고 과거의 겨울 날씨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비율가 네, 확실히. 봄, 가을도 네. 마찬가지로 쾌적하다고 느끼는 계절의 길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럼 일본하고 몽골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죠? 비슷비슷하죠. 일본에서도 여름 좀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열대야가 작년에 도쿄 쪽에서도 한 100일 넘었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었고 100일이요? 네, 아까 한국에서 똑같지만 그 봄에 줄여지고 있고 가을에도 줄여지고 있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밖에서 못 놀아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진짜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못 나가고 아. 겨울에는 추워서 못 나가고 애기는 밖에서 놀아야 잘 놀잖아요. 요즘은 약간 가을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 겨울이 좀 짧다 생각했어요. 완전 추울 때는 12월 중간부터 2월까지는 완전 좀 붓고 그 이후로는 좀 괜찮아. 그게 제가 짧아요? 느꼈어요. 네, 진짜. 네, 그건 짧죠. 왜냐면 몽골에는. 몽골에서 진짜 11월 되면은 완전 겨울이 돼가지고 그 2월까지 계속 너무 춥다 보니까 근데 몽골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약간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 온도는 좋아지는데 네. 가물어지는 게 문제겠죠. 가물어지면서 비 더 올 거예요? 지금도 네, 사실은 맞아요. 건조한데 더 가물어지면은 사막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거기 사실은 내몽골부터 해가지고 고비 사막이 있는 데거든요. 네. 몽골 남쪽에 여기서 황사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하고 중국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게 더 심화되겠죠.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 하지만 온도 측면에서 보면은 몽골 같은 경우는 겨울에 좀 살기가 더 좋아질 수 네, 있죠. 좀 덜 네. 추워지는 덜 것 추워지니까. 같아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안 좋을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는 사막화되면.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각 지역에 맞게끔 적응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온도가 빠르게 오르게 되면은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적응하는 과정이 누구나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오래 걸리죠.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 식물 다 힘들고 맞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좀 가난한 사람들이 더 적응하기 힘들죠. 네. 부자들은 괜찮아요. 사막화 때문에 원래 있었던 강들도 이제 좀 없어지고 여름에는 그런 이미. 것 같아요. 네. 뭐 올해도 여름이 길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길면 다시 교수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더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있는지 조언도 네. 주시고 그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세계 지도부터 외우고 오겠습니다. 아, 예. 저번에도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안 그러니까- 외우고 왔어요. 좀 해야 돼요. 다음부터 다른 일본 친구 부를게요. 교수님. 다음에 안 바쁠 때 불러주시면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제든지요.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